잠깐만요. 한번 보고 배당만 보면서 방송 들어갈게요. 김소니아가 우승 못 시키려고 위성우 엿먹이려고 그러나 뭐 좀 심하던데 오늘. 자 가겠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색칠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PSV 오늘 결장자 드럽게 많습니다. 이거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7615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우리은행 여자농구 깨진 건 별 수 없어. 나도 깨졌다. 나도 가슴 아프다. 아, 또 오바가 깨졌네. 오바가. 와, 씨. 와, 놀랍다. 하여튼 뭐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그 PSV가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061 ASD 히니허홀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어서오세요. 결정자 좀 많습니다. 결정자 많은데, 올림피아코스는 몇 명은 못 나오는데, 주력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PSV가 오늘 경기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PSV의 전력이 한 단계 좀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경우 사실입니다. PSV가 전력이 낮고 그 부상자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원래부터 부상이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원래 빼고 경기를 해왔었고 유일하게 변수는 장거리 원정을 간다는 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주 경기에서 일부분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줬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일정상으로도 크게 둘 다 동일하게 일요일날 경기를 했고 딴 건 다 이제 상관없는데 지금 이타하렌이라고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가 하나 좀 빠지는 건 아쉽습니다. 근데 격포하고 좀 빠지는 건 아쉬운데 그래도 괴체가 지금 들어옵니다. 괴체가 PSV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똥배 걸러봐야 돼. 우리은행 승은 말라 잡습니까? 그거 진짜 하수입니다. 하수. 1.3m로는 잡으면 하수입니다. 1.3도 어지간한 잡으면 안 돼. 127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 그래도 PSV가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SV가 빠지는 선수들이 많은데 빠져도 무승부 그 말씀드린 거 있죠 어제 강팀은 무승부 내도 손해 아닙니다. 원정 가서 0대0 무승부 내도 강팀도 손해 아니고 약팀도 손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언어보는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나머지는 색칠 안 하겠습니다. 무승부 PSV 승 올림피아코스 승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하여튼 그래도 PSV가 수비 쪽으로 나오면 올림피아코스는 원래 수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선 언더에 조금 더 가깝고 제가 볼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정배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레버쿠젠하고 영보이스 레버쿠젠도 사실은 부상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레버쿠젠도 부상자가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레버쿠젠도 최근 예전 같은 압도적인 전력 이런 거는 사실 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쪽이 많습니다. 영보이스랑 경기에서요. 근데 영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여기 좀 설명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막걸량님 어서오세요. 막걸량님 어서오세요.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영보이스가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스위스 리그 예전에 이거 예선전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보이스가 전력이 강해져 가지고 스위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젤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가지고 바젤이 선수 영입을 못 하는 겁니다. 주력 선수들도 바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영보이스는 전력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스위스 리그의 전력 자체가 좀 약해진 겁니다. 바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3년도에는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경기할 때 그 홈에서는 박주호 선수도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주호도 왼쪽 풀백으로 스타팅으로 출전했고 홈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그때 당시에 챔스에서 준우승 했었던 팀입니다. 거기도 예선전에서 홈에서는 1대0으로 잡았어요. 물론 원정 가서 7대0으로 깨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유로파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전력은 상당히 좋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 약합니다. 바젤은 원래는 그래도 챔스 정도는 항상 진출하는 팀 정도였는데 지금 전력이 약해요. 약합니다. 영보이스 전력이 약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레버쿠젠 승이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레버쿠젠이 누구 빠져도 보입니다. 보입니다. 레버쿠젠이 전력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하베르츠 없다고 쳐도 하베르츠 없어서 지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일이라든지 나머지 주력 선수들이 돌아서 나올 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시크라든지 벤더라든지 몇 명 빠지겠지만 그래도 선수층은 두터운 게 레버쿠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도 마찬가지 레버쿠젠이 잡아야 정상입니다. 전력 차이로는 레버쿠젠이 잡아야 됩니다. 삽짓거리 안 하면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레버쿠젠이 그러면 질 수도 있냐? 질 수도 있습니다. 골 못 넣으면요. 축구는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그 스코어 상으로나 뭐 예상 점수 같은 것도 봐도 제가 볼 때는 점수 차가 좀 날 걸로 보는데요. 이유는 어쨌든 그러니까 레버쿠젠의 백업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좋다는 점, 뭐 그것도 당연히 있고, 영보이스가 당연히 이제 수비를 잘하는 팀들은 1차전이나 뭐 이렇게 홈에서 맞대결을 할 때 이변을 가끔씩 이뤄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제가 유벤투스 솔직히 뭐 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기는 걸로 예상했던 이유도 포르투가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보이스는 그 정도 수비력 없어요. 레버쿠젠한테 깨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인슨까지 간다고 봅니다. 마인슨까지 간다고 봐요. 하여튼 좀 낫다.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밤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는 없어요. 늦게 오시면 간다. 표 전체적으로 캡처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스노다르하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예선전에서 진짜 뭐 좀 인상적이었죠. 예선전에서 너무 잘 경기를 펼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디나모 자그레브가 지지 않는다고 많이 봅니다. 근데 요것도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그 크라스노다르도 사실은 뭐 아주 전력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카이우라든지 라미레스 이렇게 그 부상자들이 좀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리그에서 현재까지 생각보다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기량이나 투자한 돈에 비하면은 크라스노다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약간 맨유처럼 경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좀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뭐 그 정도는까지는 아니고. 그 이번 주에 우랄이라고 러시아 리그에서 지금 좀 중하위권 팀을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약점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크라스노다르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더럽게 잘합니다. 모노다민이 어서오세요. 더럽게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리그에서 7승 2무 1패. 이 1패도 누구한테 당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니트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니트한테도 석패했습니다. 거의 다 이긴 경기였어요. 뭐 PK 불리고 선수 퇴장당하고 이래서 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크라스노다르가 잡은 경기나 다름없어요. 물론 내 예선전 할 때는 의외로 그 챔스에서 3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뭐 세비야라든지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한테는 한숙길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긴 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도 어쨌든 크라스노다르는 상당히 강하다. 제니트한테 4대2로 졌을 때 조금 약간 억울한 판정도 조금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크라스노다르가 홈에서 상당히 강한 만큼 디나모 자그레브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경기도 무승부 확률이 꽤 높은 경기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또는 크라스노다르의 승부 사이드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프레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나모 자그레브가 선수층이 조금 더 두꺼운 거. 그 다음에 그 체코 리그 자체가 이제 그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로테이션을 좀 돌려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뭐 디나모 자그레브 쪽을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뭐 이유 중에 하나 뭐 예선전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팀들보다는 이동 거리가 좀 짧습니다. 체코에서 러시아 예전에 뭐 다 소련의 다 소비에트 그 연합국 거기 다 같이 속해 있던 애들이니까 다른 유럽 팀들 뭐 세비야라든지 뭐 영국 클럽들보다는 이동 거리가 확실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디나모 자그레브가 수비 쪽으로 나오면 막아내고 0대0 무승부 거둔 다음에 홈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기고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통 예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리그 경기를 적극적으로 치르지 못한 디나모 자그레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리그가 한창인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디나모 자그레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는 하고 로테이션까지 일부 돌려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디나모 자그레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하겠습니다.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고 크라스노다르도 홈에서 잘 안 집니다. 요점도 알아야 됩니다. 언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오버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승부 찍고 치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브라가랑 AS 로마. 요 경기는 또 다릅니다. 브라가, 여러분들. 행동반장 큐어헤헤님 네, 행동반장 오셨죠. 자, 브라가는 또 좀 다릅니다. 브라가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포르투갈 리그는 다득점 리그입니까? 저득점 리그입니까? 요거 혹시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나? 포르투갈 리그는 다득점 리그입니까? 저득점 리그입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다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다 다득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득점 리그입니다. 예, 행동관장님이 맞아요. 포르투갈 리그 무승부가 난무하는 저득점 리그입니다. 범디비암 카이제010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뭐 바르스 뭐 벤피카 뭐 포르투 요런 애들만 챙기죠. 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CP가 지금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등 포르투하고 무려 10점 차이가 나요. 저득점 리그입니다. 아마 저득점이라고 하신 분들은 사설토토에 손을 댔거나 지금 또 대고 있거나 요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스포르팅 CP에만 갖춰져 있는데 브라가 같은 경우에도 부산 사나이님 어서 오십시오. 그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그 브라가 같은 경우에도 리그 3등 나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팀이 가장 큰 장점은 다 진 경기 한 점 차로 마지막에 골 넣고 1대0으로라도 잡고 질 경기는 뭐 지는 경우도 많고 무승부가 좀 적은 게 브라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꾸역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 진 경기 진짜 뭐 포르투랑 컵 대회에서는 지금 최근에 그 무승부도 최근에 포르투랑 홈원정 다 붙어가지고 한번 나온 거고 1대0, 2대1, 1대0, 1대0 뭐 이런 승리가 굉장히 많은 포르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가입니다. 부산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좀 괜찮은 팀이에요. 브라가가.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AS 로마. 지금 스몰링 안 나옵니다. 쿰블라는 원래 들어 누워 있는 새끼입니다. 작년에 헬라스 베로나 있을 때부터 들어 누웠고 그 다음에 산톤 또 이탈하고요. 뭐 파시오 뭐 나머지 뭐 결장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AS 로마는 지금 에딘센 제코가 요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딘센 제코가 감독하고 싸웠죠. 하고 불화설 있습니다. 실제로 입증됐고 제코가 최근 경기에서 스타팅으로 못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장자 좀 많아요. 그래서 까딱하다가 이거는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많은데 굳이 이 경기를 건든다면 무승부로 건드려야 됩니다. 무승부로 건드려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어노버 뭐 터질지 모릅니다. 오늘 패스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경기 많으니까요. 프랜스는 딱히 메리트 없습니다. AS 로마가 전력은 셉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제 포르투갈 리그 보셨지만 포르투처럼 강팀들은 그냥 막 잡아가지고 잡아버립니다. 진짜 뭐 유벤투스 같은 애들도 잠가버리니까 답 없잖아. 근데 이 그 포르투하고 브라가하고는 홈 원정 최근 맞대결을 두 번 연달아 펼쳤는데 오히려 경기력은 브라가 쪽이 조금 나았습니다. 각종 지표들은 브라가가 조금 나았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스터 시티하고 슬라비아 프라 여기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레스터 시티는 약간 양날의 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유로파 리그라든지 챔스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욕심도 있고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꾸준히 강팀으로 활약을 하는 팀이니까. 다만 또 하나의 좀 약간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얘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나 야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를 좀 진출하는 뭐 그런 적인 문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챔스 티켓 거의 다 잡았어요. 코로나로 재개하기 전까지 3등 하고 있다가 재개 딱 2등 하고 있다가 딱 풀리자마자 맨유랑 첼시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챔스 진출권은요. 저도 틀렸습니다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추천을 조금 더 눌러 주셔야 되고 여러분은 잘못하다가 표 이제 안 띄우는 수가 있고 지금 시청자가 69명이 계신데 70명이 계신데 추천이 44개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마음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프로트 안 됩니다. 자 우선 식구 한번 걸고 튕기고 가겠습니다.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프로토가 안 돼. 안 돼요. 될 것 같아. 수터 한박 20다운 샵 BJ 정떡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 돼요. 똑바로 마음 먹어도 경기 승패가 잘 안 보이는데 마음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옆으로 피해갈 수 있나? 축구는 승부패 3개가 있는데. 추천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눌러 주셔야 되고 즐겨찾기도 좀 더 눌러야 됩니다. 지금 한 명 업돼가지고 안 됩니다. 더 눌러 주시고. 자 계속 가면 자 제가 하더라도 조금 눌러 주십시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레스터 시티는 양쪽에 지금 다 좀 이렇게 뭐랄까 욕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로파 리그를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레스터 시티가 백업 선수들을 낸다. 그러니까 핸디 뭐 겨우 이기지 않겠냐라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력은 압도적입니다. 레스터 시티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이미 바디까지 스타팅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이것도 레스터 승 좀 강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력 차이 좀 많이 나요. 생각적 중 오후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핸디 보는 거는 뭐 원정 레스터 시티가 뭐 장거리 이동을 하고 뭐 이딴 소리가 대부분 많고 제가 봐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력감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우선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연히 주력감 된다. 레스터 시티 전력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를 우승해도 챔스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스터시티가 잡아야 됩니다. 오히려 언어버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레스터시티가 점수를 내줘야지 지는 거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내줘야지 오버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애매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AC 밀란하고 뭐 츠르베나 경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츠르베나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은 맞습니다. 다만 그 뭐 세르비아 리그에 나오는 팀인 거고 사실은 뭐 어쨌든 예선전을 뚫은 것만 해도 조금 뭐 좀 이변 아닌 이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리그 경기도 다른 그니까 팀들보다는 훨씬 적어요. 뭐 장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닥 장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그를 계속 경기를 꾸준하게 해야지 사실은 경기감을 좀 찾고 갈 수 있는데 사실 리그 자체도 수준도 많이 떨어지지만 자기들은 돈은 투자는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리그 자체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뭐 리그 자체에서는 하여튼 뭐 강팀은 강팀입니다. 다만 변수는 오늘 경기 요거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많이 유명하게 떴습니다. 르베나가 주요 선수 결정합니다. 누구냐면 그 니콜리치라고 그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넣고 있고 골도 잘 팝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핵심 선수가 하나 결정을 하고요. 또 하나 더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카타이 선수 뭐 근데 원래 부상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유로파 리그에서 그전 경기는 뛰었으니까요. 어쨌든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AC 밀란이 잡을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똥배 아닙니다. 이거 어제 겁니다.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요것도 AC 밀란 승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해외 쪽은 핸디 무승부 보면서 무승부 보는 쪽도 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AC 밀란 못 이기면 이거 좀 사고 크게 친 겁니다. 잡는다고 보고 마이너스 텐디까지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보다도 오버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오버 확률 높아요. 왜냐면 AC 밀란 쪽도 수비수는 몇 명 로테이션 돌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연홍 개년대 진짜 우리 은행 그것들이 진짜 아니 뭐 하나은행 프랭까지 봤는데 나는 오버는 낼 줄 알았더만 김소니아 2년은 진짜 뭐 하는 앤지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경기 가겠습니다. 맨유하고 레알 소시에다드 요거 마지막에 갈게요. 차라리 그러면 마지막에 갈게요. 9102506 가성은 니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 보십니까? 맨유 추천 눌러주시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 보십니까? 내가 밑에 색칠 좀 해줄게. 홍젠틀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 보십니까? 맨유랑 레알 소시에다드 어디 보십니까? 박지현은 마지막에 찬스를 안 주던데. 역시 우리 방 사람들은 역도 좀 볼 줄 아는 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요. 언더 개인적으로 언어보는 좀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맨유 공격력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도 그 주요 선수들 다 돌아왔고 그죠? 뭐 주요 선수라고 하면 오야르 샤바리는 원래 좀 많이 나와서 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비드 실바도 복귀를 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이웨이다님 마이웨이다님 오셨어요. 뭐 어쨌든 레알 소시에다드도 무기는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거 프랜스. 근데 맨유도 이 경기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 뭐 다른 거는 그다음에 맨유는 수비도 병신같이 합니다. 공격도 병신같이 합니다. 잘 풀릴 때는 공격 존내 잘합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도 3대 1로 뒤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상으로 누구냐 카바니는 뛸 수 없습니다. 카바니는 결정합니다. 그러면 앙토니 마샬로 가지고 앙토니 마샬 가지고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 반더비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앙토니 마샬이 나온다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프랜스 레알 소시에다드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버라고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1대1 정도의 승부 한 골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골 더 넣는다면 소시에다드가 넣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프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추천을 눌러주시고 시청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추천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면 지금 추천을 100개 채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85분 계십니다. 어제 밤에 30개 받고 끝냈어요.
질라탄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안 나올 걸로 동예 예상합니다. 킴도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포그바는 아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황야 더 파이니스트 도구 284 쉼제UI79님 추천 감사합니다. 모노나비님 벌써 어떤 말씀 하실지는 알겠지만 포그바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학고들은 맨유를 포그바가 나오면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다가 그 맥토미니만 나오면 일단 구색은 갖춰집니다. 프레드 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왼발잡이 첼시에서 왔는데 누구냐? 그 마티치 나와도 괜찮습니다. 맥토미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연비디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족밥들은 거기에 지금 막 집중합니다. 아, 이제 뭐 포그바 나오면 뭐 몸값 제일 비싼데 얘 없으면 어떡하노?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애들 굳이 다 라인업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약간 요런 스타일입니다. 못나비님이 아시고 일부러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추천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다른 BJ분이랑 틀립니다. 다 분석자,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내가 그분보다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리카 다른 BJ분보다 그 자료가 없겠어. 홈페이지 가서 다 DB 보면 다 나옵니다. 오샤네로 간다뿡뿡님 추천 감사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그바 없는 게 낫습니다. 가끔씩 스페인 리그 애들 안 그래도 역습 잘 때리는데 포그바 이 새끼 공격 나갔다가 실패해서 막 짜증내고 이러면 더 베립니다. 더 베려요. 포그바 이 새끼 없는 게 나아요. 포그바 없는 거는 오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수비가 너무 개암덩어리들어서 그게 좀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는 클럽 디나모 키예프하고 먼저 가야 되나? 디나모 키예프 보자. 잠깐만 보자. 디나모 키예프 이거 하여튼 요거 12시 경기입니다. 클럽 비례랑 붙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나모 키예프의 전력이 월등히 앞섭니다. 근데 클럽 비리에도 득점력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하나 고르라면 오버입니다. 오버. 건빵 맛집님 추천 그쵸. 네이마르 없는 건 똑같습니다. 네이마르 없으니까 제가 PSG 역배 바로 잡았잖아. 어제 세비야 승가신 분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세비야는 그래도 좀 조심하라고 했죠. 세비야 좋아 보이지. 세비야 좋아 보이지. 그냥 딱 보면, 그게 좀 하수의 특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배 보는 것까진 좋아. 그러니까 아직 공부하는 단계에서 세비야가 약위라고 볼 수 있는 건 좋습니다. 다만 여기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은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기분 나쁘셨더라도 좀 새겨 듣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앞으로 좋으실 겁니다. 도르트문트 좀 조심해야 된다. 유벤투스 승 함부로 못 간다. 요런 거는 좀 근데 어쨌든 반대 리그를 배트맨 대상 경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BJ의 능력이고 BJ가 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BJ는 사설토토 한다고 자기는 안 본다고 막 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BJ 분들은 저는 전체 경기를 다 정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경기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도 디나모 키예프가 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기라고 예상하겠습니다. 디나모 키예프가 왜 프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 오바까지 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모 키예프 쪽은 오늘 풀 전력 나옵니다. 풀 전력 나오고요. 아이고 마탱님 감사합니다. 마탱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마탱님 또 계시는 동안에 매니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강퇴당하고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욕해도 괜찮습니다. 쪽지 씹으면 됩니다. 하여튼 하는데 오늘 그 클럽 비리에 같은 경우에는 신공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클럽 비리에는 오늘 최다 득점자 결장합니다. 결장. 그 다음에 핵심 수비수 결장. 얘가 빌드업을 담당하는 애입니다. 벨기에 리그도 여러분들 그럼 하나는 또 묻자. 벨기에 리그는 다 득점 리그야, 저득점 리그야. 클럽 비리에는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는 팀입니까? 이기농구냐님 추천 감사합니다. 벨기에 리그는 어느 정도 벨기에 리그에서 클럽 비례가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요걸 알아야지 말이 되잖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야, 클럽 비례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게시판에 따로 표시해 드릴게요. 상위권 땡. 그쵸, 공룡철타님 정답. 잘하지 않나 정도가 아니지. 건빵맛집님 별풍선 건빵맛집 형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방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리그 1등. 무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무무까지.
지금 한 경기 덜 했는데 2등하고 13점 차이 나는 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위권입니까? 그냥 1등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클럽 비례가 압도적인 건 맞는데 디나모 키예프도 압도적이고요. 최다 득점장 수비사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기 상당히 박빙의 재밌는 경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디나모 키예프 쪽에 승을 예상하는 이유는 클럽 비례 코로나 오지게 터졌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터져도 리그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데 디나모 키예프는 상대가 다를 거다. 이렇게 참고해 주셔야 되고 토트넘 경기 제가 설명 안 합니다. 무리뉴 감독인 팀 설명 안 합니다. 무리뉴 감독인 팀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이 새끼가 어떤 짓거리 할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경기 유로파 리그를 제패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 다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놓고 케인이 빠져가지고 손흥민 혼자서 설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손흥민 둘 다 빠질 수도 있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토트넘 경기는 옆에도 적지 않습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별 2개 토트넘 승에다가 다 꺼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들어가면 다음날 저한테 원망의 쪽지 오지게 옵니다. 어제 세비야 승 가신 거랑 비슷합니다. 자주 토트넘 승 넣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죽어요. 이거 1.34밖에 안 됩니다. 이거 1.86? 네, 볼프스베르크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하위권 팀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무리뉴 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어쨌든 원정이고 토트넘은 실리 축구를 하잖아. 무리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비적으로 나오고 홈에서 이기면 된다고 큰 소리 치다가 맨날 또 무승부 내고 오고 이럽니다. 조심해라.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여러분들은 많이 갈 거면 마인슨 가서 죽고 좀 쿨하게 가서 죽고 싶죠. 이거 뭐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릴하고 아약스 해외 쪽은 아약스 승확률 아침까지 존나 세게 받아가 지금 좀 잘못된 거 알고 프랜승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약스가 좀 이기기 힘듭니다. 아약스가 주요 선수들이 빠져있는 현재에 어쨌든 가장 큰 약점은 수비입니다. 수비가 약해요. 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랑스 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맞는 팀입니다. 뭐 핵심 선수들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브레스투아랑 경기할 때 의외로 지금 비겼죠. 비긴 이후 일부분 로테이션을 돌려줬죠. 그 다음에 알마즈가 조금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나름 그래도 뭐 반바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도 되긴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무리 부진해도 제가 볼 때는 아약스 정도의 수비는 뚫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약스의 전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약스 챔스에서도 뭐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2등으로 통과할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인 팀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경기 보면 아약스 그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약스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전한 거는 릴의 프랜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약스도 한두 골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릴도 한두 골 정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꿀잼 또 같이 눌러주십시오. 꿀잼 뭐 차면 내가 또 해드려야지. 자,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20분까지 설명 끝내려겠습니다. 추천 조금만 더 채워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카비 텔아비브하고 샤흐타르의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카비 텔아비브도 그 경기 보시는 분들은 뭐 사설토토 하는 사람들이 알지. 성대아빠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거 뭐 설명해도 되나? 이거는 좀 나중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수비를 좀 안 하는 새끼들입니다. 수비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리그에서는 닥치고 공격합니다.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팀 중에서 수비력이 좀 되는 애들은 챔스나 유로파 나오면 1차전에서는 좀 이변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냐면 1차전에서 자기 홈에서 경기를 해버리면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상대방 또 약간 조심조심 한다고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 이변을 좀 일으키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가 답니다. 다고 그니까 뭐 어쨌든 결국은 2차전에서도 뭐 지고 할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근데 수비력이 좋은 팀들은 이변을 일으키고 공격력이 강한 팀들은 의외로 좀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리그에서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 축구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보다 지금 강한 상대를 만나면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면 수비 쪽으로 뻥뻥 뚫려서 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경기는 샤흐타르 쪽의 전력이 한 수 위라고 봅니다. 핵심 공격수 빠지더라도 샤흐타르는 뎁스가 상당히 넓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챔피언스 3등 하고 왔잖아. 그 인터밀란도 샤흐타르한테 가서 뒤지고 왔고 레알 마드리드도 샤흐타르한테 홈 원정 다 뒤지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샤흐타르가 지금 유로파 나오는 팀들보다는 전력이 확실히 한 수 위다. 그래서 샤흐타르가 저는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확실한 거는 오바입니다. 제가 볼 때 오바입니다.
오버입니다. 오버는 별 반 개 더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기로 보입니다. 분석적으로만 보면요. 마카비 텔 아비브가 잠글 텐데 잠근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난타전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간다면 오버. 그 다음에 마인이나 뭐 이쪽으로 뜰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근데 마카비 텔아비브가 뭐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의외로 성공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라나다하고 AS 로마, 나폴리 쿨리발리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경기를 통해 가지고 뭐 오시멘토 스타팅으로 출전을 했었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유벤투스도 잡는 이변을 일으켜내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전력은 나폴리 쪽이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지금 그 장수 구단이 지금 없어지면 그라나다 지금 모기업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분위기가 확실히 죽기는 했죠. 그라나다가 뭐 약하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죽긴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로사노랑 오스피나 뭐 골키퍼까지 지금 빠졌었고 핵심 수비수 야오는 원래 빠져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선수층이 좀 많이 얇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거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언더. 무승부의 언더. 프레는 들어가지 마라. 비추천 패스. 이런 거 괜히 뭐 그라나다 승무 사이드 뭐 잡지 마십시오. 그라나다 승은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핵심 수비수의 공격수 빠져 있으면 그라나다가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폴리 쪽이 공격 라인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나폴리가 1대0으로 잡든가 뭐 아니면 뭐 2대0으로 잡든가 뭐 2대1도 좀 보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저득점 경기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차라리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볼게요. 우하허러님 추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하는 것도 가겠습니다. 자, 요 경기 페이크에 당하기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저도 요거 표시는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요 경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84개인데요 16분만 좀 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츠부르크하고 비아레알 넘어가겠습니다. 요 경기는요 지금 어쨌든 잘츠부르크랑 비아레알 딱 이름만 보면 비아레알이 더 셀 것 같아. 근데 잘츠부르크 엄청나게 강하죠. 자국 리그에서는 뭐 상대가 없을 정도로 뭐 강합니다. 라이프찌히에 거의 바로 날려주는 브랜디, 선수들이고, 벽돌 던지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황희찬, 뭐 우파메카노, 뭐 그 외에도 지금 저기 홀란드도 지금 잘츠부르크 출신이고 유스 선수들 돈 많이 투자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비아레알은 조직력이 강한 팀한테 약한데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배당은 모두가 프렌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기량적으로만 따지면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 보강을 잘한 거는 맞아요. 잘한 건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뭐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한 경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다만 비아레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직력이 강한 팀들한테는 까불다가 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은 새로운 선수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뭐 발렌시아에서 주장하던 애도 들어오고 뭐 딴 애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뭐 별로 그런 게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가실 분들은 진짜로 잘츠부르크 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핵심 수비수가 잘츠부르크 쪽이 결정한다는 점. 그래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가고 2대2 승부가 난다면 저는 잘츠부르크 쪽이 조금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가 예선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그 선수들이 겨울에 당연히 잘츠부르크 애들 잘하니까 이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저도 뭐 무승부보다는 비아레알 프렌승 쪽으로 가겠습니다. 잘츠부르크 잘합니다. 승 가도 돼요. 승 가도 됩니다. 딴 게 아니고 잘츠부르크가 왜냐면 지금 핵심 선수를 팔고 지금 유스애를 키워 나왔는데 뭐 18살 19살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축구화제 트리게로스, 그 다음에 카프 다 복귀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아레알 쪽이 조금 나은 것 같다. 조금 비아레알 승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올라다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좀 나아. 뭐 내가 설명을 이렇게 좀 페이크 가는 것 같이 보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레인저스랑 로얄 엔터프는 공수가 좀 갖춰져 있는 팀입니다. 똑같이 벨기에 클럽인데 공수가 좀 갖춰져 있는 클럽이고, 레인저스는 지금 여러분 레인저스 감독이 누굽니까? 레인저스 감독이 누굽니까? 레인저스 감독이 뭘 잘했어요? 가자마자 뭘 바깥 뒤집어 엎었습니까? 제이 아르 스미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레인저스 감독이 누구고 뭘 갈아엎었습니까?
레인저스가 4부 리그 파산해서 강등당하고 나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레인저스를 복귀시킬 수 있었던 제라드가 가장 뭐랄까 좀 그니까 복구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뭔지 아시는 분 있나? 요거 뭐 아시는 분이 없나? 얘가 가자마자 뭘 가장 많이 했어요? 레인저스의 어떤 부분을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원래 레인저스는 돈 많이 썼었습니다. 돈 많이 썼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비 보강입니다. 건방 맛집 명칭당. 네, 선수 보강을 아닌 게 아니고 유스 선수 중에서 괜찮은 수비 선수들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틱보다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공격력은 원래 레인저스가 돈 같이 썼습니다. 셀틱과 같이 써가지고 좋은 선수도 같이 모았어요. 감독 제라드에 올 정도인데 뭐 돈 작게 뭐 했겠어요. 근데 다만 제라드는 유스 선수 중에 괜찮은 수비수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1년 정도 조직력을 맞추고 지금 경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추천을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저스는 공수 균형이 좀 맞는 팀입니다. 오히려 공격보다 수비가 더 강한 팀이에요. 레인저스가 자세히 까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리그에서야 뭐 워낙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다 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레인저스가 무난히 잡아야 되는 경기로 봅니다. 이 경기도 마이너스 핸디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인저스는 하여튼 마이너스 힌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봅니다. 언어버는 차라리 뭐 2대0으로 나와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2대1 뭐 3대2 뭐 이렇게 3대1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언어버 다 보여요 사실. 요거는 구독자 게시판에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거를 표현해 드릴게요.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조합하고 이런 거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닙니다. 요거 지금 하고 구독자 게시판 올려야 돼가지고 잠시만 살려두겠습니다. 뭐 오늘 괜찮아요. 형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형님, 좀 이따 날릴게요.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십시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하고 벤피카는 말씀드렸지만, 벤피카가 노장 선수들이 많아요. 요번에도 리그 경기 전력을 다 하고 왔습니다.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에만 지금 힘을 쓰기는 좀 모자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그에서도 5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벤피카가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만 집중할 수 없고 주력 선수들이 리그를 뛰고 왔고 선수들은 노장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잡을 확률이 좀 더 커 보인다. 그 다음에 뭐 스미스로 원래 유로파 리그를 전담으로 뛰던 선수입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출전할 거다. 그 다음에 호펜하임하고 몰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몰데 예전에 숄샤르가 감독하던 팀입니다. 노르웨이에서 1등하는 팀이에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그 숄샤르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할 때 몰데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리그에서만 보면 공수가 다 좋아 보이는 팀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에 몰데는 확실히 공격력이 좋은 팀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유로파를 잘 못 보니까 어려우니까 요거는 해야지.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호펜하임은 지금 주력 선수들 중에 수비수들이 거의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결정을 하면서 호펜하임이 올 시즌의 그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리그에서도 실점을 막 2점, 3점 이상씩 하는 경우도 많고 좀 그게 부진합니다. 다만 유로파 리그 예선전을 보셔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서는 거의 클린시트로 막았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이 수비수 쪽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호펜하임이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팀한테는 강점을 보일 거고 아닌 팀한테는 조금 호펜하임이 수비가 망가져 있으니까 고전할 겁니다. 몰드의 공격 축구에 호펜하임이 고전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전력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몰데가 아무리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호펜하임의 전력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언어볼을 조심해야 됩니다. 호펜하임은 유로파 리그 예선전에서도 봤는데 그냥 원래 같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닥치고 공격하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팀인데 오히려 고전을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고전을 한다기보다는 수비수가 없으니까 공만 뺑뺑 돌리고 한 2골 정도 리드 잡고 나서부터 공격을 안 하는 모습도 조금 보여줬다. 오히려 역배도 어떻게 보면 국밥들은 한번 노려보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5.9배라는 배당 치고는 호펜하임의 수비수들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3세 이하에 하나 받고 19세 이하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팀에 5년 정도 뛴 만년 벤치 선수 센터백 받고 그러니까 3백 써가지고 호펜하임이 경기합니다. 한번 도전은 해볼만 하다.
대신 똥배라서 일반 승을 가지 말고 언어 오버를 반드시 피하라. 따님님네님 추천 이 감사합니다.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버를 피하십시오. 오버를 피하십시오. 자,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고 오겠습니다. 추천을 채워주시면 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NBA 와 고배당 씨발 마이애미 그 새끼들 마지막에 뒤집혀가지고 추천 100개 이상 시 표 한 번 띄워줍니다. 자, 구독자 게시판 올리고 오겠습니다. 대동립반스런 크크 4978 봉조새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게시판 올리고 사나이 올게요. 마트님 별풍선 2개 마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좀. 난리나님 추천 감사합니다.